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시스코 라우터에서 IPv6를 설정하는 필수 단계를 함께 알아볼 거예요.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. 막상 핵심 원리만 딱 잡으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IPv6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가볍게 짚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서 시스코 라우터에 주소를 할당하는 기본 설정부터 시작할 거예요. 거기서 끝이 아니죠. 라우터들이 서로 대화하게 만드는 방법, 또 멀리 떨어진 네트워크를 하나로 묶는 터널링 기술,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보안 설정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왜 굳이 IPv6를 써야 할까요?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잘 써온 IPv4랑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, 그리고 왜 이 새로운 프로토콜이 앞으로 정말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한번 비교해 볼게요. 기존 IPv4 주소는 약 43억 개 정도였어요. 이것도 많아 보이지만 이미 다 써버렸죠? 그런데 IPv6는요, 2의 128제곱.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만큼의 주소를 제공해요. 이건 뭐 거의 우주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. 고갈될 걱정은 아예 할 필요가 없는 사실상 무한한 자원인 셈이죠. 그런데 이게 단순히 주소 개수만 늘어난 게 전부가 아니에요. 여기 보시면 구조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우리한테 익숙한 192.128.1.1 같은 10진수 방식에서 훨씬 길고 복잡해 보이는 16진수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. 길이도 32비트에서 128비트로 확 늘어났고요. 이건 그냥 주소를 쓰는 방법부터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겠죠? 자, 이론은 이쯤 하고요. 이제 직접 손을 움직여 볼 시간입니다. 진짜 시스코 라우터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. 제일 먼저 IPv6 기능을 짠 하고 켜는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라우터의 각 인터페이스에 주소를 딱딱 할당하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죠. 라우터가 IPv6 패킷을 알아듣고 또 전달하게 만들려면요,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바로 라우터 전체에 이제부터 IPv6 쓸 거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. 바로 이 IPv6 유니캐스트 라우팅이라는 명령어가 그 역할을 합니다. 이게 모든 IPv6 설정의 출발점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세요. 명령어 자체는 정말 간단하죠. 전역 설정 모드, 그러니까 컨피그 모드에서 IPv6 유니캐스트 라우팅 딱 이 한 줄만 쳐주면 라우터는 이제 IPv6 패킷을 주고받을 준비를 끝낸 거예요. 정말 중요한 건 이 명령어가 빠지면 그 뒤에 어떤 IPv6 설정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.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인터페이스에 IPv6를 딱 활성화시키면 라우터가 스스로 특별한 주소를 하나 만들어내요. 마치 자기만의 명함 같은 거죠. 이걸 바로 링크 로컬 주소라고 부릅니다. 이 주소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장비들끼리 안녕 하고 인사하거나 라우팅 프로토콜이 자기 이웃을 찾을 때 쓰는 아주 필수적인 주소예요. 자, 이제 우리가 앞으로 꾸며볼 실습 환경입니다. R1, R2, R3 이렇게 세 대의 라우터가 있고요. 각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v6 주소들이 보이시죠?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 라우터들이 서로 막힘없이 완벽하게 통신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좋아요. 이제 각 라우터는 자기 주소를 갖게 됐습니다.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? 당연히 아니죠. R1에 연결된 컴퓨터가 R3에 연결된 컴퓨터랑 통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주소만 안다고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바로 이때 필요한 게 길을 알려주는 라우팅입니다. 그래서 만약 이 상태에서 바로 다른 네트워크에 핑을 날려보면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실패입니다. 성공률 0%. 꽝이죠. 왜냐하면 라우터들이 주소는 가지고 있어도 그 주소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. 지금 저희가 쓰는 이 프레임 릴레이 같은 좀 특수한 환경에서는요, 이걸 수동으로 알려줘야 해요. 그러니까 저기 저 IPv6 주소로 가려면 이쪽 2계층 경로를 써야 해 라고 하나하나 짝을 지어주는 거죠. 바로 이 frame-relay-map 이라는 명령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라우터에게 이정표를 직접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그렇게 이정표를 딱 세워주고 나니까 어때요? 보시는 것처럼 핑이 100% 성공합니다. 느낌표가 5개나 떴네요. 이제 라우터들이 서로에게 가는 길을 알게 됐고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완벽하게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.
그런데 매번 이렇게 수동으로 길을 알려주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. 네트워크가 커지면 감당도 안 되고요. 그래서 우리는 EIGRP 같은 똑똑한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는 겁니다. 이걸 쓰면 라우터들끼리 알아서 경로 정보를 주고받아요. 설정 방법은 딱 이 네 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. 먼저 EIGRP 프로세스를 만들고 각 라우터에 이름표, 라우터 아이디를 붙여준 다음 너도 EIGRP에 참여해 라고 각 인터페이스에 알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.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, 즉 경로 지도를 열어보면 이렇게 다른 네트워크로 가는 길들이 자동으로 쫙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건 라우터들이 EIGRP를 통해서 서로 수다를 떨면서 알아서 학습한 정보들이에요.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손가락 아프게 경로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.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분명 우리 회사 양쪽 지점은 최신 IPv6를 쓰는데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인터넷망이 아직 구형 IPv4만 지원하는 거죠. 이럴 땐 어떻게 두 지점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? 이런 막막한 상황을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이 바로 터널링입니다. 이 그림이 바로 그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. 양쪽에 IPv6라는 섬이 두 개 떠 있는데 그 사이를 건너갈 수 없는 IP4라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뭐냐? 이 바다 밑으로 가상의 해저 터널을 뚫어서 두 섬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겁니다. 그럼 이 가상의 터널은 어떻게 만들까요? 먼저 가상의 터널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듭니다. 터널 공사 시작을 외치는 거죠. 그리고 이 터널의 입구와 출구가 될 IPv4 주소를 딱 지정해 줍니다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뚫을 거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터널만으로는 IPv6 패킷만 다닐 수 있도록 터널 모드를 설정해주면 짜잔! 두 섬을 잇는 안전한 터널이 완성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연결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아주 좋아요. 그런데 이 터널 그냥 이대로 써도 괜찮을까요? 이 터널을 통해 오가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IPsek입니다. 터널 자체를 아주 강력한 금고로 만드는 거죠. 지금부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IPsek을 설정하는 건 크게 두 단계로 진행돼요. 마치 중요한 계약을 맺는 것과 비슷해요. 1단계는 협상 단계예요. 터널 양끝에 있는 라우터가 서로 만나서 우리 앞으로 어떤 암호 방식을 쓸까? 비밀번호는 뭘로 할까? 하고 규칙을 정하는 거죠. 이 협상을 위한 비밀 통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2단계는 실행 단계입니다. 1단계에서 합의한 그 규칙들을 가지고 실제 우리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죠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. 1단계 협상에 성공하려면 터널 양끝에 있는 라우터가 설정한 보안 정책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아야 합니다. 암호화 방식, 인증 방식, 해시 알고리즘, 이 모든 조건들이 마치 쌍둥이처럼 일치해야 해요. 단 하나라도 다르면 라우터들은 너랑은 말 안 해? 하면서 터널을 절대 만들어주지 않아요. 이 그림을 보면 IPsek이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소중한 원본 데이터를요, 먼저 암호화해서 안전한 캡슐 안에 딱 넣습니다. 그리고 이 캡슐은 내가 보낸 게 맞아 라는 인증 도장까지 꽝 찍죠. 마지막으로 이 캡슐을 아무도 못 알아보게 새로운 상자로 다시 한번 포장해서 보내는 거예요. 이러니 중간에서 누가 훔쳐봐도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여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. 실제로 네트워크를 지나다니는 패킷을 딱 잡아보면 원래 데이터는 온데간데 없고 ESP라고 쓰인 정체불명의 패킷만 보여요.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의 약자죠. 이게 보인다는 건 바로 우리 IPsec 터널이 아주 잘 작동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시스코 라우터에서 IPv6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안전하게 지키는 기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. 이제 이 기술들을 손에 넣으셨으니 이걸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요즘 대세인 복잡한 클라우드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는 강력한 보안 모델인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할 때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